참사 소식입니다. 사흘을 타오르던 불길이 드디어 어제 오후 진압됐습니다. 하지만 화마가 남긴 상처는 너무나도 큰데요. 사망자가 벌써 100명 넘게 나왔는데 실종자가 여전히 많아 사망자 수는 계속 늘 거로 보입니다. 홍콩에서 김민정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사흘째 타오르던 불길은 43시간 만에 진압됐습니다. 이번 화재로 사망한 사람은 이미 100명을 훌쩍 넘겼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200명 정도의 실종자의 생사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망자 수가 지금보다 훨씬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진화 작업을 마무리한 홍콩 당국은 1층부터 한 층 한 층 수색하며 실종자들을 찾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무사히 대피하긴 했지만 소중한 보금자리를 잃은 우리 교민도 있습니다. 가족들과 임시 숙소에서 지내고 있는 권현수 씨는 목숨을 구했다는 안도감과 함께 연락이 닿지 않는 이웃들 때문에 마음이 무겁습니다. 사상자도 많은 만큼 정말 저도 가슴이 아프고 그분들에게도 좀 애도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77년 만에 발생한 대형 참사에 홍콩 시민들은 희생자들에 대한 애도를 표하면서 다른 한편으론 부실한 안전관리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이고 있습니다. 홍콩 당국은 공사 관계자들을 체포해 화재에 취약한 자재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비리는 없었는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또 대규모 보수 공사가 진행 중인 아파트를 대상으로 안전 점검에 들어갈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홍콩에서 KBS 뉴스 김민정입니다. 이번 화재 건물 유지 보수 공사를 위해 설치돼 있던 대나무 비계가 불쏘시개 역할을 하면서 피해를 더 키웠습니다. 우리나라도 홍콩 못지않게 고층 건물이 많은데요. 국내에서도 건물 외장재가 불을 키운 대형 사고가 여러 번 있었고 그때마다 규제도 강화됐지만 여전히 위험은 남아 있습니다. 이어서 문예슬 기자의 보도입니다. 건물과 건물 사이로 거대한 화염이 치솟습니다. 4층에서 시작된 불은 불과 30분 만에 38층까지 번졌습니다. 알루미늄 패널이 불쏘시개로 쓰였습니다. 2015년 150여 명의 사상자를 낸 의정부 화재, 29명이 숨진 제천 화재 때는 스티로폼 단열재가 비슷한 역할을 했습니다. 연기가 급속히 확산돼가지고 인명 구제도 어려움이 있었고 건물 외장재가 홍콩 아파트 화재에 대나무 비계 역할을 한 겁니다. 이런 큰 화재 사고가 날 때마다 외장재 규제가 강화됐지만 문제는 그 전, 법 개정 이전에 지어진 노후 건축물들은 여전히 사각지대로 남아 있습니다. 건물 외벽을 뜯고 잘 타는 재질을 걷어내고 정말 새롭게 한다 그러면 재건축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들어요. 고층 건물이 갈수록 많아지는 것도 화재엔 독입니다. 계단실 등 수직으로 뚫린 공간이 많아 화염과 연기가 빠르게 이동하는 굴뚝 효과가 나타나기 쉽고 건물 내 인원도 많아 대피를 더 어렵게 만듭니다. 국내에 도입된 소방사다리차의 최고 높이는 약 70m, 100m 높이까지 물을 뿌릴 수 있지만 30층 이상 고층 건축물 상단에는 닿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전국 아파트 절반가량은 여전히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았고 대피가 힘든 노인과 장애인이 많은 영구 임대 아파트엔 설치율이 더 낮습니다. 국내 고층 건축물은 모두 4,700여 곳, 매년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문예슬입니다.